아기랑 딸이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사위를 내 방으로 좀 들어보게나. 자네 요즘에 무슨 일이 있나? 전번에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 맞지? 하고 물어보는데 눈빛이 사람 눈빛이 아니야. 귀신지였네. 술귀신지였네.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사위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. 달려들어 그 중년 부인한테. 어느 날 법당에 중년 부인이 찾아왔었어요. 들어오자마자 딱 느낌의 기운이 이상했어. 화경을 둘러보니까 집에 험한 게 들어와 있네.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술 냄새가 많이 나? 어머. 물어보니까 여자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 무서워 죽겠어요. 보살님, 저 사위한테 당했어요. 이러는 거예요. 몰라. 여자는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혼자 외동딸을 키웠는데 딸이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혼인신고를 급하게 하고 같이 살게 됐대요. 처음엔 사위가 썩 마음에 안 들었어. 근데 함께 살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에 그래도 사위도 자식이라 그죠? 사이니까. 그래 끌어안고 가자. 내 새끼니까. 그런데 결혼을 하고 글쎄 1년이 지나니까 이 본색이 드러나네. 왜요? 맨날 술만 퍼먹고 오는 거야. 집에. 그리고 카드도 어디다 썼는지 말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막 쓰고 돌아다니는 거야. 액수가 커요? 쓰는 게? 커. 몇백만 원이야.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야 얘네들이. 한마디로 분위기가 살아난 판이야. 네, 그렇겠죠. 맨날 그래서 싸우니까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막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사위가 어디서 전화를 이제 거는데 경찰서요? 제가 왜요? 하는 거예요. 듣자마자 사위가 술 먹고 사고 친 거 아닌가?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네.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사위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어요. 새벽 좀 되니까 사위가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더니 완전히 인사불성에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야. 도술하고. 아기랑 딸이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사위를 내 방으로 좀 들어보게나. 자네 요즘에 무슨 일이 있나? 전번에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 맞지? 하고 물어보는데 눈빛이 사람 눈빛이 아니야. 귀신지였네. 술귀신지였네.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사위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. 달려들어 그 중년 부인한테. 그래서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는데 소름이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여자를 방바닥에 내리 누르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대요.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. 그렇죠. 아우, 진짜 왜 그럴까? 와이프는 집에 있는데. 그러니까. 선생님, 저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딸이랑 손주가 곤란해질까 봐 걱정이에요. 어떡하면 좋니? 말이 안 나온다. 신고를 안 하고 저 짐승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 내 딸이 너무 불쌍해요. 그렇죠. 저 어떡하죠?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.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. 세상에. 이제 눈을 감고 화경을 둘러보니까 사위 등 뒤에
시뻘건 얼굴에 새까만 혀가 축 늘어뜨린 귀신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붙어 있는 거야. 그렇지. 귀신이 안 싫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. 사위한테 지독한 놈이 붙었네. 사위 최근에 누가 사람 죽은 데 갔다 왔지? 사위 친구 중에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추궁거리다가 경찰서도 들락거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. 사위 친구가 죽고 나니까 장례식을 치러줄 가족이 없는 거야. 아이고. 아, 또 하필 또. 사위가 본의 아니게 상주가 된 거야. 그래가지고 입간하는 걸 본 거야. 그래서 그게 상문부정에 탄 거지. 아, 그걸 지켜보면 또 상문부정에 탄 상문부정. 거지. 그래서 친구 귀신이 사위한테 붙어서 그런 난리가 난 거지. 난리가 난 거지. 그렇죠. 예. 귀신이 붙어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붓으로 떼어내는 게 좋겠어라고 권했어요. 또 딸 사주에 관제수가 있어. 당신 사위랑 딸이랑 이혼수도 비춰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자 여자가 굿을 해달라고. 그렇게 귀신 떼는 굿을 하는데 친구 귀신이 난 치마만 두르면 난 여자로 보여. 그러니까 우리 귀신을 보고 때려치고 우리 같이 자자. 최악이네, 최악이야. 최악이다 진짜. 아니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왜 또 그렇게 갈 때까지 가는구나, 그냥. 그 양반. 근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면 지독한 귀신이 있어. 애매기는 귀신이 있어. 안 떨어지고. 징글징글해 속삭이는 귀신이 있어. 근데 고생해가지고 결국 떼어냈죠.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뒤에 여자가 다시 찾아왔어. 근데 안색이 너무 밝아진 거야. 여자가 너무 행복해 보이고. 선생님, 근데 선생님 그때 우리 딸 이혼한다 그랬잖아. 근데 나 안 믿었거든요. 근데 우리 딸이 이혼한대, 글쎄. 이혼한 동기는 알고 보니 그때 사위가 받은 전화가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해가지고 글쎄 아이고. 에이, 안 변해, 안 변해. 고소당한 그런 경찰서 전화가 온 거야.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이 엄마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속으로 아우 잘 됐다. 그래 잘 됐다. 엄마가 있고 우리 아기가 있는데 네가 뭐가 걱정이야. 엄마하고 잘 살면 되니까 저놈 띄어야 돼. 보살님, 나 우리 딸이랑 우리 애기랑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잘 살아보려고요. 그런데 내가 여기 상처받은 거는 어디다 치유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을게요. 보살님 도와주세요. 우리 애기, 우리 딸 위해서 나 열심히 살 거예요. 나는데 그런 모습이 결심이 대단하다. 근데 같이 울었어요. 아, 지금도 약간 울컥하시네.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. 그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부정 탄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입관할 때도 부정이 타나요? 입간한다고 해갖고 다 부장 타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입간하는 것 자체를 보면 안 돼. 큰일 나요. 그거는 병고에 시달릴 수도 있고 잘 살던 부부도 이혼한다 소리가 나오고 또 법원에 가갖고 소송한다 소리가 나오고 그럼 사위도 그럼 그런 상태에서 입관을 봐서 약간 좀. 그 사위는 평상시에 걔도 그 친구 못지않게 아 행실이 바르지 않았어. 행동이 그릇된 행동을 했어. 그래서 걔는
그 나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가 된 거야. 아, 그래, 친구가 당겼구나. 죽은 거야, 상류 부정이. 친구잖아. 그래서 그런 거야.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시 이 입장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신고했을 것 같아요? 선뜻 진짜 말을 못 하겠네. 많이 화가 나기도 해서 예. 그냥 신고 네? 한다? 아, 신고도 하고 뭐 직접적으로 뭐 했겠죠. 예. 그래서 국내에서 아마 활동을 못 하지 않았을까. 저는 신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. 그냥 나 혼자 안고 그냥 아니, 당사자라면 저도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. 끌어안고 그냥 네, 죽을 때까지. 자식이라면 자식을 위해서 이제 처단 방법이 없을 때는 아마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. 그 상황에서는. 근데 맞아. 사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정신을 차려서 괜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